6월 23일은 오키나와전에서 희생된 영령을 기리는 위령의 날입니다. 이곳 평화기념공원에도 한국인 위령탑 공원이 있습니다. 평화기념공원 입구에 위치한 안내소. 공원 내 간단한 설명과 함께 오키나와전에서 희생된 유해 발굴 사진 등을 볼 수 있습니다. 유해 발굴은 아직도 오키나와 곳곳에서 현재 진행형입니다. 평화기념공원 안내지도. 평화기념탑을 목표로 가다 보면 기념탑 근처에 위치한 주차장이 나옵니다. 주차장 바로 옆에 한국인 위령탑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 시설은 대한민국 정부 소유로 관리 주체는 오키나와 민단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한국인 위령탑 공원은 1975년 광복 30주년을 맞이하여 건립되었습니다. 한국인 위령탑 건립위원회의 취지문이 영어, 일본어, 한국어로 쓰여져 있고 그 옆에 헌화시가 있습니다. 헌화시를 지나 위령탑이 보입니다. 위령탑은 대한민국 각지에서 수집된 돌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미 몇 분이 다녀가신 듯 조화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원 가운데 바닥에 표지석이 있고 대한민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국인 영령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만들어둔 듯합니다. 오키나와 민단에서 보낸 조화. 희생된 젊은 영령들을 위한 신랑 각시 인형. 오키나와 전투는 1943년 3월 말부터 6월 23일까지 미군과 일본군이 일본 영토 내에서 처음으로 맞붙은 전투였습니다. 이 전투로 당시 강제로 징병당했거나 위안부 등 한국인 약 1만 명이 희생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군 전사자는 7만여 명, 미군 전사자는 1만 4천여 명, 희생된 오키나와 주민은 15만 명에 이릅니다. 15만 명은 당시 오키나와 주민의 4분의 1이 넘는 숫자였습니다. 당시 일본군 사령부가 있던 이곳 마부니에 평화기념공원이 조성되었습니다. 한국 사람이냐며 말을 건네오신 할머니. 당시 많은 한국인들이 무조건으로 오키나와에 끌려와서 희생되었다는 말을 들려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양국의 사이가 좋아졌으면 좋겠다며 끝으로 오키나와에 사라져서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쳤던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향할 곳은 오키나와 전투에서 희생된 분들의 이름이 새겨진 평화의 초석입니다. 평화의 초석 안내도. 비석에는 국적을 불문하고 오키나와전에서 사망한 사람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비석의 디자인은 일반 공모에 당선된 것으로 평화의 파도 영원하기를 이라는 컨셉이라고 합니다. 평화의 초석의 개요인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평화의 초석에는 국적, 군인, 민간인을 불문하고 오키나와전에서 사망한 사람들의 이름을 강명하였다. 초석의 숫자는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숫자입니다. 일가족 또는 마을 단위로 몰살되어 잊혀진 이름까지 포함하면 또 얼마나 많을까요? 당시 오키나와전에서 사망한 가족이 있는 집이 서너 집 건너 한 집꼴입니다. 비석의 이름들을 보다 보면 일가족 전원이 사망했지만 기억하는 이웃 및 친족이 없어 그 집 자식들의 이름을 아무도 알지 못해 아무개시 장남, 차남, 삼남, 장녀, 차녀 등으로 새겨져 있기도 합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평화의 초석 중앙 통로를 지나면 저 멀리 바다가 보입니다. 쏟아지는 폭격을 피해 남쪽으로 피난왔던 사람들, 더 이상 갈 곳을 잃어 막다른 곳에 내몰린 사람들. 저 바다를 보며 무엇을 생각했을지 짐작도 가지 않습니다. 오키나와전은 군인보다 민간인이 2배가량 희생된 이상한 전투였습니다. 생존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일본군은 민간인들에게 미군은 악랄하고 잔혹하여 설사 투항해도 살해되니 일본군과 함께 움직이도록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엄청난 수의 민간인 사상자를 낳고맙니다. 이곳 마부니 언덕에서 최후의 결전을 준비했던 일본군과 함께 희생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북한, 대만의 비석 안내도. 대만과 북한 비석입니다. 그 옆으로 대한민국 비석이 있습니다. 일본 정부로부터 전사자로 공식 인정을 받게 되면 강명 희망 여부를 묻고 이름이 새겨지게 됩니다. 누군가가 심어두었을 오키나와 고추. 오키나와어로 고추를 고레구스라고 합니다. 그 유래는 고려에서 고려약이라는 약초로 전래되었다고 전해집니다. 그 중에 눈길을 끄는 이름이 있습니다. 2019년 추가 강명 고 김만두. 미국의 잡지 라이프에 실린 기사 중에 오키나와 아주 쾌적한 곳이다 라는 기사의 사진에서 묘표 속 이름들 중에 특이한 이름이 발견되었습니다. 일본인이 봐도 이상한 일본 이름입니다. 당시 조선인은 창씨 개명으로 인해 이름에 한 글자를 더 붙여야 했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이름으로 하면 김만두와 명장모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고 명장모는 1997년 비석에 강명되었지만 고 김만두는 2019년 오키나와 조선인 유해 연구자 오키모토 후키코 씨에 의해 문제 제기된 이 사진으로 사망이 확인되기 전까지 공식 전사자로 인정받지 못했었습니다. 강명을 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키모토 후키코 씨 덕분에 추가 강명과 함께 두 사람의 유해가 매장되어 있을 곳으로 추정되는 장소도 특정 지을 수 있었습니다. 바다 너머로 보이는 섬이 관광지로 유명한 세소코 섬입니다. 라이프 잡지 속 사진이 찍힌 곳과 동일한 장소입니다.
1945년 당시 유해 매장지였던 이곳은 2020년 2월 초 한국, 일본, 대만의 시민단체가 주도하여 유해 발굴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과 사람의 등뼈로 보이는 뼈 석점을 찾았지만 안타깝게도 두 사람의 유골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오키나와 이곳저곳에 전쟁 당시의 흔적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현재도 곳곳에 불발탄이 많이 남아 있어 태풍이 지나간 뒤엔 불발탄 처리반의 차량도 심심찮게 볼 수 있으며 바닷가엔 전쟁 당시 사용했던 방공호도 볼 수 있습니다. 오키나와의 수비군이 배수의 진을 쳤던 이곳 마부니 언덕. 오키나와 사람들은 매년 6월 23일은 절대로 바다에 들어가지 않는데 이유는 여러분들이 짐작하는 대로입니다. 전투에 징집된 학도병 전물자 수 1984명. 여학생들은 징집되어 육군병원 및 야전병원에서 부상당한 일본군을 치료하게 하였습니다. 패전이 짙어지자 훗날 히메유리라 불리는 이 여학생들은 일본군에 의해 지급된 수류탄으로 자결을 권고받습니다. 자연동굴 가마에서 일본군과 함께 숨어있던 민간인들도 결국 그녀들과 비슷한 운명을 맞게 됩니다. 돌아가는 길 출구 쪽에 텐트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계신 분은 오키나와전 희생자 유골을 유족의 품으로 돌려보내는 운동을 펼치는 시민단체 가마후야의 대표 쿠시켄 타카마츠 씨입니다. 무슨 일인고 하니 주민 투표로 이전 반대가 결정난 오키나와 미군기지 후테마 기지를 강제로 해노코 지역으로 이전을 하는데 기지 건설에 필요한 토사를 희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이곳 남부 지역의 토사를 이용하여 매립하고 있다고 합니다. 유해 발굴은 정부가 아닌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키나와 현의 지사,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지 건설에 필요한 수단을 강행 중에 있습니다. 토사가 채굴되고 있는 언덕. 빼곡히 늘어선 덤프트럭들. 해놓고 기지 이전에 항해하는 사람들. 경비들은 일부러 본토 사람들로만 구성한다고 합니다. 서명하고 있는 시민들. 구시켄 씨는 한국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오키나와전에서 희생된 오키나와 민간인의 유골뿐 아니라 한국인 희생자의 유골 대다수가 수습되지 못한 채 희생된 곳 근처에 아직 묻혀 있을 것입니다. 희생자들이 모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국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마치 한국 사람이 해야 할 일과 해야 할 말을 대신한 것 같았습니다.